중요한 거는 야식을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준이하고 민석이는 어떤 거 좋아해요, 음식? 치킨, 라면, 아이스크림, 사이다, 콜라. 그런 거 좋아해요? 네. 그런 거 아빠랑 같이 먹으면 어때요? 좋긴 좋은데 엄마가 화내서 싫어요. 맞아, 그건 맞아. 유난히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김웅태 씨. 그런 그의 식습관은 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들의 입맛까지 길들여 놓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먹는 피자와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들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기름진 음식은 그렇지 않은 음식에 비해서 칼로리 면에서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기름진 음식은 소화되기까지 위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산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영유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방치할 경우 식도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기 식도 협착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선 김웅태 씨에겐 변화가 절실히 필요했다. 식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 조기 진단을 해서 제때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웅태 씨는 첫 번째 아침 식사를 꼭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되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몸에 꼭 익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식 자리를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횟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야식을 먹는 습관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며칠 후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식습관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김웅태 씨를 찾아가 봤다. 오늘은 좀 특별히 야식을 밖에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요. 아직 못 끝내셨어요. 농담이고요. 지금 우리 저녁 식사 후에 산책 나갑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김웅태 씨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빠 진지 드세요. 그래 먹자. 우선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먹는 식단도 한식 위주로 바뀌었다. 회식도 당분간은 자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야식 습관을 버리기 위해 배고프면 물을 마셔 공복감을 달랬다. 또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간단한 맨손 체조도 시작했다. 가족들 모두 김웅태 씨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검사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식도 역류증 진단을 받은 후 2주 만에 다시 찾은 병원. 과연 그동안의 노력으로 김웅태 씨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앞으로 이 생활 습관도 계속 지금처럼 유지해 주세요. 아마 오랜 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유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 병원에 왔을 때보다 식도 부위 구멍의 크기도 줄고 염증의 상태가 많이 가라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대로 야식 먹으면 안 돼. 그래. 나오니까 참 좋다. 생활 습관의 변화로 그치? 건강을 회복해가는 김웅태 씨 가족.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알았어. 처음에 증상이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교정할 수 있지만 일단 증상이 호전되면 마음이 쉽게 풀어져서 이전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쉽지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교정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이 병의 재발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아빠 받아요. 병이 되는 안 좋은 습관은 버리고 약이 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밥상의 작은 변화가 가져온 기적 같은 몸의 치유. 이렇게 김웅태 씨 가족은 웃음을 되찾았다. 최소한 밤에 아파서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서 조금씩 노력하면서 건강한 가족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키를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갖는 하이힐. 이 굽 높은 신발을 유행시킨 이는 흥미롭게도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루이 14세. 그의 키는 160cm 정도로 그 당시 평균 키에 비해
대략 5cm 정도 작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은 키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마련한 묘안이 바로 하이힐이었습니다. 큰 키에 대한 열망은 오늘날 더욱 거세졌습니다. 무엇보다 유전이라고만 알고 있던 키가 외부적인 환경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키 크는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는데요. 그렇다면 성장기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좀 더 클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유난히 작은 아이의 경우 그 밥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같은 학년인데도 친구보다 2뼘은 작은 수민이. 키 차이 때문에 손뼉놀이도 자꾸 어긋난다. 초등학교 4학년, 11살 수민이의 고민은 하나. 바로 유난히 작은 키다. 단체 사진 속에선 친구들 틈에서 보이지도 않는다. 얼굴이 안 보여요. 몰라요. 근데 수민이가 가려졌어요. 이렇게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 수민이의 올해 목표 역시 어떻게든 키가 크는 것이다. 135, 135, 135. 왜 145까지 컸으면 좋겠어요? 다른 애들도 그만큼 커서 애들하고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중간인 키. 얼마나 컸나 보자. 수민이 아빠 키는 170cm가 넘는다. 그 세대에서 제법 큰 편인데. 내 키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유독 작은 수민이. 때문에 키는 가족들에게조차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다. 거기 앉을 거야. 아니 여기로 여기야 여기. 여기야. 수민이의 키 크는 속도는 1년에 2cm 정도다. 여기까지. 다른 아이들이 4, 5cm씩 크는 것에 비하면 느린 편이다. 네. 언제쯤에나 이만큼 자랄 수 있을까? 수민이가 고민하는 만큼 부모님 걱정도 크다. 자기 운명에 맞는, 예를 들어서 남편을 만나고 자기 좋은 직업을 갖는다라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치 않는 회사를 간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시대가 갈수록 그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다 이렇게 커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뒤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 나이 또래들과 비교해 수민이의 키는 어느 정도나 작은 것일까? 알았어. 혹시 키가 작은 데에는 다른 외부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 잘 먹는 편이야? 얘는 그런 애들보다 조금 늦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혀 2차 성징도 안 나타나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늦게 클 가능성이 많이 보여요. 네. 자기 키 또래 애들의 퍼센타일에 비해서 10% 안에도 못 들고 있거든요. 11살 평균 키가 138cm인데 비해 수민이의 키는 128cm. 성장 장애라 부르는 5%에 근접한 수치다. 어머니 키가 많이 작으시고요. 하지만 아버님 키는 크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는 그렇게 큰 작용은 안 할 것 같지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비장이 약한 타입, 즉 소화기가 안 좋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실제적으로 성장 속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래에 비해서 많이 작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민이의 키는 어느 정도나 자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성장판이다. 팔, 다리, 척추 등 관절 부위의 골단 연골을 말하는데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이는 뼈 사이의 빈 공간이 성장판이다. 다행스럽게도 수민이의 성장판은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 성장판이 닫힌 경우엔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키가 자랄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 168, 170. 외부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 수민이. 그렇다면 먹는 음식은 어떨까? 요리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특히 넣고 찌개 냄새 나니까 이거는 야채나 과일